안녕하세요. 작은 책방의 순이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듯 우리는 각자의 특별한 순간들과 기억이 있다. 첫 데이트가 그렇고 수십 번 탈락 끝에 합격 소식을 들은 회사가 그렇고 좋아하는 누군가와 좋은 영화 한 편을 본 날이 그렇다. 오랜만에 아주 우연히 보고 싶은 상대를 만났던 그런 날이 그렇고 또 어떤 이별과 어떤 시작 앞에서 그렇다. 우리에겐 수많은 특별함이 존재한다. 우리 엄마의 특별한 날은 그리움을 달래는 날이다. 나는 이걸 두고 엄마의 그리운 마음 달래기라는 별명을 붙였다. 엄마는 무언가가 그리운 날이면 음식을 만드는 버릇이 있다. 향이 짙은 그리움일 땐 자박자박 된장찌개를 끓이거나 얼큰 칼칼한 오징어찌개를 끓인다. 그리움이 못내 잊히지 않고 하루 종일 엄마를 따라다니는 날이면 꼬들꼬들한 돼지 껍데기나 마른 노가리를 묻혀 꼭꼭 씹어야만 하는 밑반찬을 만든다. 떨어져 있는 자식들과 통화를 한 번씩 한 날이면 그래서 그 자식들의 뭔가 기운 빠지는 목소리를 듣고 한달음에 달려가 도닥도닥 안아주고 싶은 날이면 묵은지와 등갈비를 넣고 한 소끔 푹 찐 묵은지 등갈비찜 같은 음식을 만든다. 엄마는 요리하는 걸 좋아한다. 여러 가지 섞인 감정과 감성을 엄마는 모든 요리로 풀어낸다. 이 많은 날 중에서도 특히 엄마는 봄날에 김밥 싸는 걸 즐긴다. 고슬고슬한 밥에 참기름과 깨소금으로 간을 맞추고 예쁘게 부친 계란치단과 오이, 당근, 맛살, 단무지, 어묵 등 속재료만 14가지를 넣어 꽁꽁 눌러 싼 엄마표 왕김밥. 엄마가 김밥을 싼 날엔 어김없이 내 핸드폰 벨이 울린다. 딸, 뭐 하는데? 나? 뭐 하긴 일하지. 그러면 엄마는 약 올리듯 김밥 하나를 입안에 넣고 우적우적 씹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엄마, 오늘 김밥 쌌는데 오늘 김밥이 왜 이렇게 맛있냐? 그리고 늘 그렇듯 나의 반응은 이렇다. 우씨, 나는 엄마, 나도 엄마 김밥 먹고 싶은데. 그럼 엄마는 또 반응을 기다렸다는 듯 기분 좋은 웃음소리를 내며 말한다. 지금이라도 내려와라. 오기만 해봐. 너 먹고 싶은 거 엄마가 다 해주지. 엄마가 생떼 같은 남매를 떨어뜨려 놓았던 날. 봄날이면 제 등짝만한 책가방을 메고 소풍을 가는 아이들을 보며 엄마는 집으로 돌아와 김밥을 쌌다고 했다. 어린 두 남매가 생각나서 자신의 그 똘망한 아이들도 지금쯤이면 소풍을 가고 있을까? 누군가 김밥을 싸서 보냈을까? 김밥을 못 싸가서 굶지는 않을까? 혹은 김밥이 너무 부실해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에 엄마는 김밥을 양껏 싸서 그 많은 김밥을 혼자서 꾸역꾸역 먹었다고 했다. 그래서였을까? 시골집에 내려갔다가 서울로 올라오는 날이면 엄마는 아침부터 김밥을 싼다. 단 한 번도 김밥을 싸주지 않은 날이 없었다. 지난날 그 자식들에게 못 먹인 김밥을 실컷 먹이려는 듯 엄마는 다른 날보다 재료를 더 많이 넣어 뚱뚱하다 못해 곧 터질 것만 같은 크기의 김밥을 싸서 내어놓는다. 서울로 올라가며 먹는 엄마의 김밥은 정겹다. 맛있다. 그리고 엄마의 그리움의 맛이, 자식을 향한 사랑의 맛이 오롯이 느껴진다.
그래서 그 뚱뚱한 김밥을 입안에 미어 터지게 넣고 씹는 게 참 좋다. 엄마의 밥은 나에게 언제나 그리움이다. 맛있는 그리움, 쌉쌀한 그리움, 씁쓸한 그리움, 사랑의 그리움, 애틋함의 그리움, 행복의 그리움. 내가 20대일 때 우리 엄마나 외할머니에게 제일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는 에휴, 저게 언제 철이 들까 하는 거였다. 철이 들 만큼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얼만큼의 철이 들어야 비로소 너도 이제 제법 철이 들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건지, 여하튼 희한하게도 엄마와 외할머니 눈에는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썩 그렇게 철이 든 모양새는 아니었던 듯하다. 그래서 어쩌다 나도 발끈해서 한다는 말이 철드는 게 도대체 뭐야? 뭔데 맨날 나만 보면 철이 들었네, 안 들었네 그러는 건데 그 죽일 놈의 철은 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 그리고 이럴 때마다 내게 돌아오는 말은 이렇다. 나이만 먹는다고 어른이 되냐? 철이 든다는 건 어른이 된다는 거고, 어른이 된다는 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도 안다는 거지. 결국 나이 앞에 바뀌는 숫자가 어른을 결정짓거나 철드는 걸 결정짓는 게 아니란 걸 의미했다. 참 좋은 의미인데 어째서 나는 이 말에 그토록 기분이 나쁜 것이었을까? 생각해보니 답은 아주 간단 명료했다. 엄마의 딸내미는 나이만 먹었지 어른도 아니었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도 모른다는 것. 엄마에게 정말 내가 그런 딸인가 싶어 은근 부하가 치밀었다. 그러니까 엄마 말은 내가 남의 마음도 헤아릴 줄도 모른다는 그런 이기적인 애라는 거잖아. 근데 내가 엄마한테나 이러지 밖에 나가 누구한테 그러겠어? 안 그래? 엄마는 내 말이 뭐가 그리 우스운지 콧방귀를 끼며 받아친다. 아유 딸아, 이 철이 한 톨도 안 든 내 속에서 나온 이 딸내미야.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새는 거란다. 그날 철드는 문제로 엄마와 티격태격 다투었던 기억, 그리고 몇 년이 지나 30이 되고 그 중반 무렵을 지나기 시작할 때쯤 나는 조금씩 알게 되었다. 철이 든다는 개념에 대해서. 누군가 가시돋친 말을 할 때면 왜 저 사람은 늘 무슨 상황만 생기면 저리도 까칠하고 예민하게 반응할까 싶어 그 사람의 삶이 궁금해졌고, 주변에 독특한 성향의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밀도 있게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과 눈이 생기기도 했다.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관계를 끊거나 아예 같은 무리에 섞일 생각을 안 했던 부분들도 그들과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는 법을 하나씩 깨닫게 됐다. 그리고 그 무렵이었다. 내가 엄마를 찬찬히 들여다보게 된 것은 연노랑 민들레가 땅 밑에서 쏙 얼굴을 내밀 시기였던 듯하다. 그날 엄마는 제법 열을 뿜어 올리는 땅과 가장 가까운 거리로 바싹 쪼그려 앉아 집 뒤편 텃밭에 무언가를 열심히 캐내고 심고 있었다. 그 모습을 잠자코 보고 있자니 얌전히 꼬부리고 앉아있는 엄마의 두 다리가 그동안 참 많이도 동동동 굴렀겠구나 싶었다. 철 모르는 시절 엄만 그냥 엄마가 되었다. 엄마가 되고 싶었던 것도 아니었고 엄마가 되고자 계획을 하거나 준비가 된 상태도 아니었다. 그냥 그렇게 엄마가 되었다.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두 아이를 낳았고 엄마는 엄마가 되었다. 엄마가 되고 시간이 지나 자식들이 말을 하고 걸으며 키도 한 뼘씩 자라는 시간에 머물렀을 때 엄마는 겁이 더럭 났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뭘 어떻게 해야만 좋은 엄마가 되는지 몰라서 마음을 동동. 뭘 어떻게 해야만 내 자식들이 잘 성장하고 클 수 있는지 몰라서 발을 동동. 가정을 지켜내지 못하고 기어이 내 자식들을 품 안에서 떨어뜨려 놓아야만 했을 그 순간엔 창자가 마치 찢어지는 듯한 아픔과 고통의 동동. 그리고 새 가정을 이뤘을 땐 또 그 가정과 화합하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동동. 엄마가 그저 엄마가 되기 위해 보냈던 그 시간들, 엄마의 그 시간들이, 그 마음들이 내 속을 진하게 휘젓고 있었다. 우리 엄만 그 시간들을 대체 어떻게 견뎌냈을까? 그것도 홀로. 사금바리처럼 흩어져 있던 엄마의 나날들이 어쩌면 그날따라 그토록 선명하게 보였던 건지, 그래서였을까? 그 모진 시간들에 홀로 서 있었을 엄마를 생각하니 마음이 저려왔고, 그 아픔들을 혼자 고스란히 삼켜야 했던 엄마를 마주하니 가슴이 아파왔고, 그 시간들을 잘 버티고 견뎌 지금 내 곁에 이렇게 있어주어 안심이 되었다. 철이 들면 상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안다더니 그때 엄마의 말은 이런 뜻이었을까? 그 순간 철이 안 들었다는 말을 듣고 발끈해서 엄마에게 왕왕대던 정말 철없던 내가 떠올라 순간 웃음이 한바탕 터져버렸다. 내 웃음소리에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보는 우리 엄마. 그런 엄마를 오늘은 세상 가장 따뜻한 마음으로 그저 가만히 안아주고 싶다. 엄마에게 쓰는 짧은 편지. 엄마, 너무나 늦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지난날 엄마를 힘껏 사랑하지 못해 미안해. 언제나 나에 대한 그리움, 또 나의 동생에 대한 그리움으로 엄마의 마음이 문드러지다 못해 다 짓이겨진 채 아물지 않아 그렇게 그 채로 견디고 버티는 걸 조금 더 알아주지 못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바라봐 주지 못해서 미안해. 엄마의 인생을 조금 더 들여다보는 시간이었다면, 엄마의 삶을 내가 조금 더 사랑했다면 엄마는 어땠을까? 엄마가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 삶이 이렇게 풍족해질 수 있다는 걸, 엄마를 엄마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건 그 하나만으로도 나는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고 자존감이 단단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었다는 걸, 엄마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버리지 않아서, 잊지 않아서 감사해. 엄마가 그 모든 시간을 견뎌준 만큼, 포기하지 않은 만큼 이젠 내가 천천히 하나씩 다독여줄게. 엄마가 나를 위해 그랬던 것처럼 10번을 더 했어야 할 말, 나의 엄마, 나의 단 하나의 엄마. 엄마가 내 엄마여서 정말 다행이야. 사랑해 엄마, 나의 엄마.